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승사자 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람이 나고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 이런 것이 다 지금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실의 문제다 이겁니다. 늙고 아픈 거는 현실이잖아요. 아프잖아요. 죽어버리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한번 죽어버리면 언제 다시 태어날 것이냐, 기약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약이. 이런 것이 진짜 현실의 문제다, 가장 큰 문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큰 문제는 생사의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이게 돈 하니까 돈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 생사에 이거를 잊어먹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제일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승사자 나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가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돈 했는데 갑자기 어떤 병이 들어버리는 거야. 이 병이 아파가지고 막 어디 아파가지고 오는 거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침묵의 암살자 있잖아요. 침묵의 암살자. 이 침묵의 암살자 같이 오는 소리 없이 고통 없이 오는 병들이 다 죽는 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침묵의 암살자가 제일 무섭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 아는 분도 갑자기 막 이렇게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고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겁이 덜컥 나서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거를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건강의 문제, 이 생사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명만 단축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젊고 막 힘 있을 때는 그걸 견디는데 못 견딘다. 이 돈 이것도 할 때가 따로 있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못 견딘다 이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한번 몰입해서 써야 되는 에너지 양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밤잠을 못 잘 정도면은 못 견딘다 이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댐이 조그만한 뭐 이렇게 금 하나에 이제 무너진다 하잖아. 우리 혈관도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이렇게 금이 이제 계속 가지는 거죠. 균열이 생긴다, 혈관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병을 스스로가 단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공황장애를 잊고 가끔씩 이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매번 오세요. 이 불안을 느끼면 오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상담해보면 급박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크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요만한 점 하나로 보여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전부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로. 네? 전부인데 아니 그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흔적이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세금으로 이제 뺏겨버리면은 나는 이제 생존이 어렵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그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 이 책임 때문에 더 괴롭다라는 겁니다. 더 괴로워진다. 결국은 막 호흡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커피잔을 들고 있던 잔이 덜덜덜덜덜 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다. 약을 먹어야 간신히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는데, 밖에 한번 이렇게 나가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24시간을 밖을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나가 본 적도 있다라는 것. 공통적으로 밖을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활발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창으로서 밖을 보면 밖에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나가서 좋을 일이 없어요. 나가서 좋을 일이 없다. 나가서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좋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항시 좋을 일이 없다. 부정적이다 이거예요. 부정적. 좋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항시 나가서 뭐를 한다고 해도 세금 생각밖에 안 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한번 이렇게 필이 딱 꽂혀버리니까 그걸로부터 내가 만들어 놨던 그 흔적들 이렇게 되면은 막 이런 세금에 관한 유튜브들 이렇게 보면 동영상들 보고 이러면은 겁이 덜컥덜컥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를 더 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또 오셔가지고 상담하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질문하실 것 다 질문하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씩 다 짚어주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조금 웃고 웃으시고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소에는 웃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웃지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이라는 게 다 돈 하는데 이게 본인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 것들이 과거 지사들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근데 돈 하더라도 이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결국은 이게. 근데 돈에 내가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았던 건 전부 다 내 거고 내 건강으로 내 거 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내 몸을 내쳐버려가지고 건강을 잃게 해가지고 갑자기 한순간에 탁 쓰러져가지고 언제 가버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까 그 지인의 그분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거를 내가 행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고 배우자한테도 이렇게 세금 신고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이제 분산을 해야 된다. 역할 분담을. 그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와 닿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에서 저승사자가 언제 온다고 본인들이 보증서 받아봤냐 이거예요. 염라대왕한테.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걸어오는 소리가 어떤 분은 그것이 이제 크게 들릴 것이고 어떤 분은 전혀 안 들릴 것이고 안 들리니까 막 돈 하고 뭐 지금 뭐 하나라도 또 막 뭐 챙겨보려고 하고 더 모아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 계절도 지금 이 순간에 저번 주하고 이번 주가 확실히 틀려요. 저번 주는 확실히 잎의 색깔만 보더라도 유치원생 정도 그렇게 팍팍이 연록색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청소년기에 들어간 그 느낌이 확 짙은 녹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자연도 변하는데 우리 몸이야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죠. 특히 이제 60이 넘어가면 더 그럴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저녁에 자면서 약을 먹고 있다 하면은 저승사자는 분명코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공황장애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어떤 흔적을, 과거의 흔적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 죄책감, 세금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내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엄청 크다. 이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돼야만이 그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죄책감을 가질 정도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금이 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와닿는다 이거. 이 세금의 영향이, 세금으로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버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과세할 때 세무 공무원 만나 가지고 피곤하지. 불복한다고 뭐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뭐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해가지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또 법원을 가면은, 요즘 법원에는 이렇게 젊은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시험 보고 와가지고 타닥하니까 좀 이런 인생의 생로병사의 좀 희노애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좀 판단하면 좋은데, 법대로 이렇게 보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젊은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보면 재판장 빼고 전부 다 젊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다 판단을 받는다는 게, 저 사람들이 뭐를 알고 뭐를 할 것인가. 가령 세금 같은 경우도 그 본인들이 세금을 내본 적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집을 팔아본 적도 있겠느냐,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겠느냐, 그런 거를 보면은 답답하기가 그지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구제를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 해서 스스로 뭐 해가지고 구제 받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는 거를 항상 느끼죠. 이 공무원들 상대하는 것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자기 식대로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봐야, 공무원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뭐 해봐야 돈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정관으로 일이 이어져가지고 돈 해봐야 결국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보면 시, 비, 분별, 이거 따져가면서 한 세상 살아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허망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지고지난합니다. 그런 게 인생이 그렇게, 그래서 사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의욕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집안을 보면요 완전한 집안이 없어요. 완전한, 다 뭐 하나가 금이 가 있고 깨져 있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뭐가 깨진 거 있고, 아니면 또 배우자 관계에서 또 깨져 가지고 있는 거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모든 게 사는 게 고통이다라는 말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중심을 못 잡으면은 결국은 신노름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신노름.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자력이 부족하니까 타력에 의존하게 되고, 타력에 의존하게 되면 어디 전문을 볼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됐나 하면서 또 구슬해 볼까, 무당한테 가볼까, 뭐 그러죠. 저 사람이 뭐 도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뭐 인생 상담해 볼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 정신 가지고 제 방향 찾아서 자기 중심 지켜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자꾸 느껴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